오늘 이야기는 아주 작은 질문 하나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손가락 마디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주먹을 가볍게 쥐는 일도 전보다 더디고 잠깐 앉았다 일어났을 뿐인데 다리가 묵직하게 느껴지고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오르던 계단 몇 칸에도 숨이 먼저 차오르는 분들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한여름인데도 발이 차가워 양말을 신고 주무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분은 아침마다 몸이 덜 깬 것처럼 무겁고 손끝 발끝에 힘이 돌지 않는 느낌을 자주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주변에서는 대개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원래 세월이 지나면 몸이 예전 같을 수는 없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 따라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변화가 우리 몸이 보내는 작고 조용한 신호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특히 몸속 혈관의 흐름과 관련된 변화가 천천히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는 없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거창한 치료법이나 값비싼 건강식품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늘 지나치듯 사용하던 부엌의 재료, 양파와 생강, 마늘, 그리고 식초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익숙한 재료들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면 식생활에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작은 변화가 왜 생활 습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내용은 어떤 만능 비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몸의 상태를 살피고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하나의 실마리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중요한 사실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는 생각보다 조용하게 다가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운 질환으로 암을 먼저 떠올리시지만 실제로는 심장과 혈관과 관련된 문제 역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질환은 워낙 충격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막상 닥치기 전까지는 남의 일처럼 생각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몸속 혈관의 변화는 하루 이틀 만에 생기지 않습니다. 10년, 20년, 때로는 그보다 더 긴 시간에 걸쳐 조금씩 쌓입니다. 그래서 몸은 어느 정도까지는 적응해 버립니다. 특별한 통증도 없고 겉으로는 큰 이상이 없어 보이니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됩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혈관을 집안의 수도관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새로 지은 집의 수도관은 안이 깨끗하고 물도 시원하게 흐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쪽에 물때가 조금씩 끼고 오래되면 녹도 생기고 작은 찌꺼기들이 벽에 들러붙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여도 흐름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물줄기가 전보다 약해지고 어느 부분은 막히기 쉬워집니다. 우리 몸의 혈관도 비슷합니다. 젊을 때는 탄력 있고 매끈하던 혈관이 세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변할 수 있습니다. 안쪽 벽에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물질이 쌓이기도 하고 염증의 영향을 받기도 하며 혈관 벽의 탄력도 예전 같지 않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면 결국 흐름이 매끄럽지 않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점은 그 변화가 꽤 진행될 때까지도 자각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혈관이 어느 정도 좁아져도 몸은 어떻게든 적응하려고 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큰 이상이 없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혈전이 생기거나 특정 부위의 흐름이 급격히 나빠지면 그제야 문제가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은 늘 평소에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생길까요? 첫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콜레스테롤 문제입니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혈관 벽에 쌓일 가능성도 커집니다. 물론 콜레스테롤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균형이 무너지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 지나치게 튀긴 음식, 단 음식을 자주 먹는 식습관은 이런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만성적인 염증입니다.
몸속 염증은 겉으로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오랜 시간 계속되면 혈관 안쪽 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혈관 안쪽이 거칠어지거나 손상되면 원래는 덜 달라붙었을 물질도 더 쉽게 들러붙을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셋째는 순환과 체온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활동량도 예전과 달라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몸이 전보다 차갑게 느껴지거나 손발 끝까지 온기가 잘 돌지 않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는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사과를 깎아 놓으면 시간이 지나며 색이 변하듯 우리 몸의 세포 역시 세월 속에서 다양한 산화 과정을 겪습니다. 이 역시 몸 전체의 균형과 혈관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고 생활 속에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씩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식습관입니다. 우리는 하루 3번 혹은 그 이상 음식을 통해 몸과 계속 만납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얼마나 자주 먹고 어떤 방식으로 먹는지가 몸의 상태에 작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평범한 재료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활용해 식생활을 보다 정돈된 방향으로 바꿔보는 것, 그것이 건강을 위한 아주 현실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중심이 되는 재료가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는 워낙 익숙한 재료라서 오히려 그 가치를 가볍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새콤한 맛을 더하는 조미료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식초는 음식의 맛을 살리는 것뿐 아니라 다른 재료와 어우러질 때 활용 범위를 넓혀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산성의 환경은 일부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풍미와 성분을 다르게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여러 나라의 음식 문화에서는 채소나 향신, 재료를 식초에 담가 절이거나 숙성해 활용해 왔습니다.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피클이나 절임 채소, 초생강 같은 음식들이 모두 그런 예입니다. 오늘 소개할 양파, 생강, 마늘도 바로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 먼저 양파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양파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거의 매일 쓰는 채소입니다. 국물 요리에도 들어가고 볶음 요리에도 어김없이 들어가고 고기와 함께 먹을 때도 빠지지 않습니다. 늘 곁에 있으니 오히려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고 불리는 식물성 성분이 들어있어서 항산화와 관련해 자주 언급됩니다. 물론 양파 하나만 먹는다고 혈관이 눈에 띄게 달라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평소 식단 속에서 꾸준히 활용하기에 좋은 재료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양파를 식초와 함께 활용하면 맛의 방향도 달라지고 먹는 방식도 조금 더 다양해집니다. 만드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양파 껍질을 벗기고 깨끗하게 씻은 뒤 너무 얇지 않게 큼직하게 자릅니다. 4등분이나 8등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른 뒤 바로 담그기보다는 잠시 두었다가 사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15분 정도 두면 양파 특유의 향이 살아나고 이후 유리병에 담아 양파가 충분히 잠길 정도로 식초를 부으면 됩니다. 식초는 가능하면 원료를 발효해 만든 단순한 제품을 고르는 편이 좋습니다. 이렇게 서늘한 곳에 두면 며칠 뒤부터 식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양파 식초를 먹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물에 조금 희석해서 마셔도 되고 샐러드 드레싱처럼 써도 되고 반찬처럼 조금씩 곁들여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욕심내지 않는 것입니다. 식초는 산성이기 때문에 공복에 바로 들이켜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고 위가 약한 분들은 꼭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식사와 함께 드시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양파 식초가 무슨 특별한 약처럼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양파를 보다 꾸준하고 흥미롭게 식단에 넣을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은 늘 이런 작은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차로 마셔도 익숙하고 김치나 국물 요리의 향을 더하는 재료로도 익숙합니다. 몸이 차다고 느끼는 분들이 생강차를 찾는 이유도 이 재료의 성질과 향 때문입니다. 생강 특유의 매운맛과 향은 진저롤 같은 성분과 관련이 있고
생강을 말리거나 숙성시키면 쇼가올 같은 다른 형태로 바뀌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려운 이름이 아니라 생강이 조리와 보관 방식에 따라 맛과 느낌이 달라지는 재료라는 점입니다. 생강을 식초에 담가두면 생강 특유의 강한 매운맛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식초와 어우러지면서 보다 산뜻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초밥집에서 곁들여 먹는 초생강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양파와 비슷합니다. 생강을 깨끗하게 씻고 껍질을 벗긴 뒤 너무 두껍지 않게 썹니다. 물기를 잘 닦아낸 후 유리병에 담고 식초를 부으면 됩니다. 생강이 잠길 정도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향이 식초에 배어들기 시작하므로 이후 물에 희석해 마시거나 요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강 식초 역시 과장해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식단에 생강을 자연스럽게 더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미지근한 물에 조금 타서 식사 후 천천히 마시면 부담이 덜하고 샐러드나 무침에 사용해도 색다른 풍미를 줄 수 있습니다. 생강과 식초는 둘 다 향이 강한 편이므로 처음에는 아주 옅게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몸이 놀라지 않게 천천히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식재료든 하루 이틀 먹는다고 몸이 금세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리 없이 계속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마늘입니다. 마늘은 한국 식탁에서 거의 빠지지 않는 재료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국, 찌개, 볶음, 양념 어디에나 들어갑니다. 마늘 특유의 강한 향은 알리신과 관련이 있는데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면 그 향이 확 살아납니다. 문제는 그 강한 자극 때문에 생마늘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속이 쓰리거나 위가 불편한 분들은 마늘이 좋다는 말을 들어도 선뜻 손이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마늘을 식초에 담가 활용하면 보다 부드러운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마늘 껍질을 벗기고 깨끗이 씻은 뒤 물기를 닦고 유리병에 넣은 다음 식초를 부어줍니다. 마늘은 조직이 단단하기 때문에 양파나 생강보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보통 2주 정도 지나면 향이 배기 시작하고 3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 맛도 한결 부드러워져 식사에 활용하기가 편해집니다. 마늘 식초는 물에 아주 옅게 희석해 마시거나 채소, 무침이나 드레싱에 활용하면 직접 생마늘을 많이 먹지 않아도 마늘의 풍미를 식단에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양파도 해야 하고 생강도 해야 하고 마늘도 해야 한다면 너무 번거로운 것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꼭 셋을 다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세 가지 재료가 서로 다른 풍미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단에 다양하게 활용하면 음식의 지루함을 줄이고 자연스럽게 채소와 향신 재료의 섭취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양파는 단맛과 채소의 풍미를, 생강은 향과 산뜻함을, 마늘은 깊은 맛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각기 다른 시간대에 나누어 써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양파 식초를 아주 옅게 희석해 식사와 함께 시작하고 점심 이후에는 생강 식초를 미지근한 물에 조금 타서 마시고 저녁에는 마늘 식초를 음식에 곁들여 보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식사 속에 자연스럽게 녹일 수 있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 혈액응고와 관련된 약을 드시는 분이나 특정 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새로운 식습관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음식과 약이 예상 밖의 방식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식초는 산성이므로 공복에 진하게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위가 약한 분이라면 꼭 식사와 함께 또는 식사 후에 충분히 희석해 드셔야 합니다. 셋째, 식초를 마신 뒤에는 물로 입안을 헹구는 습관도 좋습니다. 치아에 남는 산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넷째, 무엇이든 많이 먹는다고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루 한 숟가락 정도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몸 상태를 보며 양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이것만으로 건강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균형 잡힌 식사, 적절한 움직임,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가야 비로소 몸이 서서히 달라집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건강은 특별한 한 가지에서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부엌에 늘 있던 재료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것, 음식을 조금 더 정성스럽게 고르고 먹는 것, 몸의 반응을 천천히 살피는 것, 바로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양파와 생강, 마늘, 그리고 식초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천천히 시도해 보시고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반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부엌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선택 하나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런 시작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식몽땅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